2006년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6%였습니다. 연간 순임대료 1000만원을 기대 수익률 0.06으로 나누면 1억 6667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2006년 당시 그 부동산의 내재가치 또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2021년을 보겠습니다. 연간 순임대료 1000만원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연간 임대료 1000만원을 기대 수익률 0.03으로 나누면 3억 3300만원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의 하락은 기계적으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임대료 등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익률만 2006년에 6%에서 2021년에 3%로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은 2배로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주택,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입니다. 주거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임대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자가거주 주택의 임대료는 귀속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이론적으로 귀속 임대료는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와 같습니다. 귀속 임대료를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집주인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나와서 대신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때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경제학적으로는 귀속 임대료만큼의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월세에 대한 국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 지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명목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아파트 월세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임대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월세 가격을 100으로 볼 때 2019년 말까지는 약간 하락하다가 2020년 1월경부터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평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과 2021년 5월 사이에 전체 기간을 보면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명목 월세 가격 역시 2012년과 2021년 사이에 거의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국 또는 서울 전체를 보았을 때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이 세간의 비판과는 달리 매우 부족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주거 서비스의 가격인 임대료가 상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높아진 것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영상에서는 임대료를 순 월세 가격 지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3억에서 6억으로 증가했더라도 이자율이 6%에서 3%로 감소했다면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불하는 주거 서비스의 월세 환산 가격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아파트 실거래가와 월세 가격지수와의 관계 차트입니다. 전국 아파트 월세 평균은 지난 6년간 거의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2015년에 비교하여 43%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6년간 46% 상승시켰는가? 주택의 정상적인 가치는 미래 임대료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면 매년 임대료 나누기 기대 수익률입니다.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분모에 해당하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주식, 채권, 사업 타당성 분석, 개발 사업 분석 등에 실제로 활용되는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화면의 파란색 선은 미국의 시골과 도시를 모두 합쳐서 산정한 전체 미국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붉은색 선은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2000년 1월 1일에 기준을 100으로 모두 통일했을 때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100에서 35.5로 약 3분의 1 하락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까지 미국 전체의 주택 가격은 2.62배 상승했습니다. 이자율 하락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미국 주택 가격은 100에서 285로 2.85배 상승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이자율 하락은 글로벌 자산 가격의 기계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966년에 28%였습니다. 이처럼 높았던 기준금리가 4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1980년에는 21%, 2000년에는 3%, 2021년 현재는 0.75%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는 하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장기국채 수익률 역시 2006년에 5%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약 2%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주택 소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률을 더한 값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부동산마다 각각 고유한 위험률을 갖습니다. 주택의 위험률은 낮고 상가의 위험률은 높습니다. 실물 부동산의 위험 프리미엄은 낮고 개발사업의 위험 프리미엄은 높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인 위험 프리미엄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의 물고기 입장에서 혹시나 모를 미래의 가뭄이 왔을 때 저수지의 중심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장자리는 위험합니다. 저수지의 중심으로 이동하지 못했을 때 잘못하면 햇볕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지역별로 부동산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보다 군지역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고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빌라, 생숙시설 등의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습니다. 인구가 유지되거나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위험률은 더 낮고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위험률은 더 높습니다. 엑셀 파일을 통해서 주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6년 당시에 10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은 5%였습니다. 주택의 위험 프리미엄을 1%로 가정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이기 때문에 6%가 나옵니다. 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영원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주택입니다. 1년 중 세를 놓지 못하는 기간의 비율, 즉 공실률을 5%로 잡아보겠습니다. 도배장판 등 수선 유지비, 중개수수료, 재산세 등 보유세, 세금 비용 등을 연 5%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월 순임대료는 90만원이 나옵니다. 9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연간 1080만원의 순임대료가 나옵니다. 임대료 성장률은 0%로 잡겠습니다. 즉 2006년 당시에 월세 100만원이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영원히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의 순임대료 1080만원, 두 번째 해의 순임대료 역시 1080만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의 1080만원의 현재 가치는 1019만원입니다. 1019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순임대료 1080만원을 1 플러스 기대 수익률, 즉 1.06으로 나누면 1019만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해의 1080만원은 현재 가치로는 961만원입니다. 961만원은 1080만원을 1 플러스 기대 수익률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1080만원 나누기 1.06의 제곱을 하면 961만원이 나옵니다. 10년 후에 임대료 1080만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603원이 됩니다. 즉 1080만원 나누기 1.06의 10제곱을 하면 603만원이 됩니다. 연간 순임대료분의 집값, 즉 1억 8천
8천만원 나누기 1080만원은 17배가 됩니다. 1080만원을 17년간 받으면 집값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1억 8천만원의 현재 가치 중에서 첫 번째 해부터 20년째 해까지의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친 값은 1억 2388만원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21년이 지난 이후, 즉 2006년 기준으로 하면 2027년부터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5612만원입니다. 20년이 지나기 전과 20년이 지난 이후의 임대료의 현재 가치에 대한 기여 정도를 보겠습니다. 2006년에 기대 수익률은 6%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임대 수입이 현재 주택가격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부분은 2026년 이후에 무한대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게 되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 기여분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202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2006년과 동일하게 1.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3%가 됩니다. 월임대료는 2006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공실률, 각종 기타 비용 각각 5%로 계산하면 월 순임대료는 90만원, 연간 순임대료는 1080만원이 나오고 그 주택의 현재 가치는 3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받게 되는 순임대료 1080만원을 33년을 모아야 3억 6천만원의 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적정 가격 3억 6천 중에서 처음 20년간, 즉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받게 되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1억 6,068만원이고 21년 차 이후의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1억 9,932만원입니다. 이 부분, 즉 20년이 지나기 전과 20년이 지난 이후에 받게 되는 임대료가 주택의 가치에 기여하는 비율을 2006년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기대 수익률 3%입니다. 임대료는 2006년과 동일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이 6%에서 3%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주택의 가격은 3억 6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처음 20년간의 매년 받는 임대료가 현재의 주택 가격에 기여하는 비율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2041년 이후에 무한대까지의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임대료가 현재 주택 가격에 기여하는 정도는 파란색 부분만큼입니다. 2021년 기대 수익률 3%로 3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20년 동안에는 정상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선가 그 지역의 산업이 소멸하고 지역이 소멸한 경우 파란색 부분만큼이 없어질 것입니다. 즉 이 투자자는 이만큼의 가격을 사실상 더 비싸게 매입한 것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는 처음 20년간의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부동산의 내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임대료 수입을 어느 정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다지 큰 투자 손실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지금부터 20년 이후의 기간의 소득 흐름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커다란 투자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30년의 주택 가격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위험 이자율이 1%로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1.0% 동일합니다. 주택의 기대 수익률은 1 플러스 1 이코르 2%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2006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기대 수익률만 2%로 변했습니다. 그 주택의 정상 가격은 5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나옵니다. 집값 5억 4천만원 나누기 연간 순임대료 1080만원을 하면 50이 나옵니다. 즉 1080만원을 50년간 모으면 5억 4천만원이 됩니다. 처음 20년간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1억 7,660이고 21년차 이후에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3억 6,340만원입니다. 2030년에 기대수익률 2% 가정입니다. 주택의 전체 가격은 5억 4천만원입니다. 5억 4천만원 중에서 처음 20년간 받게 되는 임대료가 주택의 가격의 노란색 막대 부분만큼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51년 이후에 받게 되는 임대료가 현재의 주택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파란색 막대 부분만큼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서 2021년 9월 기대수익률 약 3% 수준에서 2030년에 기대수익률이 4%로 증가하면 주택의 가격은 기계적으로 25% 하락합니다. 3억 6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9천만원 정도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번에는 강남에 34평 10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세는 500만원입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무위험 이자율 2%, 서울 강남이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이 1%가 아니라 0.5%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주택의 적정 가치는 21억 4,452만원입니다. 위와 조건은 동일하나 임대료를 1%씩 성장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월세 500만원에 1%면 1년에 5만원입니다. 5만원씩을 계속해서 올려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아파트의 적정 가치는 34억 1129만원이 나옵니다. 엑셀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위험 이자율 2%, 서울 강남이므로 위험 프리미엄은 0.5%, 기대수익률 2.5%, 월임대료 500만원, 공실률 5%, 수선유지비, 재산세 등 연 5%, 월 순임대료 450만원, 연간 순임대료 5,400만원, 임대료 성장률 0%, 현재 가치는 21억 6천만원입니다. 처음 20년간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8억 4,181만원이고 20년이 초과된 해인 2041년부터 받게 되는 임대료가 현재의 가격에 기여하는 부분은 13억 1819만원입니다. 조금 전의 사례와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임대 성장률을 매년 1%씩만 잡으면 주택의 내재 가치는 36억 원이 됩니다. 36억 원 중에서 처음 20년간에 받게 되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9억 1,927만 원, 2041년 이후에 받게 되는 임대료가 현재의 가격에 기여하는 부분은 26억 8,073만 원입니다. 낮은 금리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증가시켜서 자산 가격을 높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금리가 낮을 때 더욱 강력합니다. 연간 순임대료가 일정할 때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5%로 하락하면 자산 가격은 2배로 상승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5%에서 2.5%로 하락해도 역시 자산 가격은 2배 상승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